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매수주 특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달라진 소비자의 불매운동을 극복해보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불매운동이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그렇다면 불매운동은 무엇일까요? 불매운동이라 하면 어떠한 특정한 제품이나 상품을 사지 않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품을 제조한 제조국이나 아니면 제조업체에 대해서 항의나 저항의 뜻을 표시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사지 말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거나 서명하는 운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매운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네, 바로 우리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던 1920년대 초 조선물산 장려운동이라는 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독립운동을 할 수 없어도 불매운동을 한다라는 수많은 국민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불매운동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기 시작되었고 이렇게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시작됐었던 것은 한동안 좀 주춤해지는 듯 하다가 해방 이후에 단절된 우리 국교로 인해서 불매운동은 다시 한동안 뜸해졌다가 1974년, 1976년 수입 규제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동안 좀 괜찮아지다가 이 불매운동은 1990년대부터 다시 한번 역사 왜곡을 시작으로 불붙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매운동 하면 아무래도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바로 노재팬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수많은 일본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A사 같은 경우에는 맥주 회사인데요. 전년 대비 우리 불매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전년 대비 70%가 넘게 매출이 급감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B사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을 결국에는 철수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줄들이 일어서 있었던 C사 같은 경우에는 매장 수가 코로나 이전에 노재팬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186개의 매장이었다가 현재는 144개의 매장으로 매장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화장품 회사인 D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F사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에서 입지가 굉장히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E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식민지 에디션 논란으로 인해서 그 해에는 무려 71억의 적자를 안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불매운동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에 계시는 우리 국민들, 네티즌 분들이 이왕이면 한국 국산품을 애용하자라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인식하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고요. 코로나19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우리 국내 소비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행동에 옮기자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이 운동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매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 제품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거였습니다. 우리 국내 브랜드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그 국내 섬유 유연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도 오너의 갑질과 여러 가지 논란들로 인해서 2010년 이전에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 브랜드는 이 사건 이후에는 44%에서 20% 미만으로 급격하게 꼬꾸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리 점주에 대해서 갑질 논란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코로나19 이후에도 과장 광고
확인해지지 않았던 과장 광고와 식품 표시 위반, 광고법을 위반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했었던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은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하고 고쳐나가는 모습보다는 일단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위기를 빠르게 모면하고자 하는 임기응변에 가까운 태도를 보여지는 것에 인해서 소비자들은 굉장히 싸늘한 반응을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을 경우에 아무리 훌륭한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매운동이 주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불매운동이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고객들은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 브랜드에서 메인 이름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는지까지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기업에서부터는 확실히 뭔가를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것을 대처하느냐가 관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국내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에서도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는 모습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바로 책임을 회피했던 다국적 기업들인데요. 너무나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이죠.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사과를 직접적으로 먼저 하기에는커녕 바로 증거를 인멸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한다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었죠. 그래서 피해자 와 우리 시민단체들은요, 더 이상 이거를 볼 수 없다, 간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매운동을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 이외에 시민단체와 피해자 이외에 그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점에서도 판매 중단을 얘기를 하면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유명하죠.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요, 우리 버려야 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스티커 교체로 해서 유통기한을 조작하는 것이 사건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 아르바이트생의 탓이다, 잘못한 것이다 라고 책임 전가까지 했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지시 없이 함부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비를 들여서 스티커를 제작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전 국민이 굉장히 분노했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 브랜드는 이제 회사의 책임으로 다시 직원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많은 고객들은 거기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식품관리법에 관련해서 제대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식자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루에 3번씩 원자재를 검사를 해야 된다 등등으로 이제 고객들이 우리 소비자들이 그냥 이런 사건이 있었지 그냥 안 먹고 말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빨리 개선이 되고 나아지는 모습을 좀 발견하고자 채찍질을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좀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처럼 소비자들을 통해서요, 본인들은 자신의 신념이라든지 가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30대, 40대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10명 중에 8명 가까이가 불매운동에 참여한 적이 있다라고 조사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한번 돌아보면 우리 지난해 10월에 대한가정학회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시면 소비자 불매운동 참여 영향 요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78%가 개인적으로 불매운동을 실제로 참여를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구매를 스스로가 중단한 적이 있다라고 78%가 응답을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다른 불매운동의 형태로는 본인만 불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불매운동을 적극적으로 중단할 것을 독려하고 설득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불매운동의 형태로 주변인들에게 권장한 것만 50%가 넘는 확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온라인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의 불매운동에 참여하신 분들만 하더라도 38.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코 작은 숫자라고는 말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소비 생활에 있어서요, 즉각적으로 본인이 실천할 수 있는 개인의 불매와 주변 사람들에게 불매운동을 권유하는 행동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자들은요, 사회적인 이슈에 따라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특히나 우리 논란이라든지 이런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이 저지른 성차별이라든지 갑질 논란이라든지 소비자를 비하한 모습이라든지 불법적인 경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들은 우리 소비자의 소비자 행동들에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을 경우에는 10명 중에 무려 9명 이상이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즉시 불매하겠다라고 무려 21.5%가 응답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소비를 아무래도 즉시 불매는 안 하더라도 소비 자체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도 무려 69.1%의 응답이 나왔습니다. 자, 이처럼 기업이 사회적인 이런 행보는요, 소비자들로 인해서 의사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소비자들은 기업이 선택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과연 우리 기업의 제품을 사지 않는 불매운동은 크고 작게 다양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과연 이것을 극복한 기업들도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극복해 나는 성공 사례는 손에 꼽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할 정도인데요. 불매운동이라는 것이 양은 냄비처럼 빠르게 끓었다가 식으면 불매운동을 촉발한 그 이슈는 개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자취를 갖추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고객들은요, 기업이나 이런 데 불매운동을 시작할 때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불매운동을 하겠다, 우리는 한다, 그러면 잘못된 우리의 의사결정을 철회하기를 주장을 하게 되죠. 우리 화났어, 불매운동 할 테니까 잘못된 의사결정을 당장 철회해 라고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합니다. 자, 그랬을 때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죠? 고개를 숙이면서 이해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아주 독특하고 재미나게 전달한 기업이 있어서 한 곳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존슨앤존슨의 여성 위생용품을 하는 브랜드 오비라는 브랜드입니다. 자, 이 브랜드에서는요, 굉장히 로맨틱한 사과를 해서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요. 이 브랜드에서 생산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굉장히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겠다,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워낙 인기를 많이 끌었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로 해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온라인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만들어 달라 하고 원하는 고객들이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결국에는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났었죠. 그래서 고객들은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통해서 엄청나게 불만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비라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우리 고객들의 소비자의 반응을 아주 분석적으로 잘 지켜봤죠. 고객들의 움직임을 주목한 결과 그들의 특성과 주장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썼던 방법은 어떤 것이냐? 하나의 뮤직비디오를 제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개인적인 사과를 보내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뮤직비디오는요, 잘생긴 남자 가수분이 한 분이 나오셔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미안하다라는 사과의 내용을 메시지가 담겨 있는 뮤직비디오입니다. 그런데 이 뮤직비디오를 시청하기 전에 소비자들은요,
자신의 이름을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뮤직비디오에서 지금 화면에 잠시 나오는 것처럼 이 뮤직비디오에서는 그 본인의 이름이 뮤직비디오 중간중간 나오면서 그런 사과하는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들이 비춰졌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고 많은 고객들이요, 굉장히 좀 참신하게 사과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요. 가사에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그 가수가 자신의 이름을 이제 애달게 불러주면서 뮤직비디오 중간중간에 본인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안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품 구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백미로 나오기도 했었죠.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오비사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상태를 바라보고요. 고객들의 취향이라든지 특징을 평소에 잘 파악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고객의 컴플레인에 대한 큰 뿌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그들에게 맞는 타겟팅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으로 좀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듣고 고객의 이야기 편에서 그들의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즉 위기 관리를 할 때 있어서 창조성을 발휘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내적으로 극도의 신중함과 그 다음에 심각함에 대해서 필히 전제돼야 된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로 커피 브랜드, 세계적인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한 매장에서는 흑인 고객 2명이 주문을 하기 전에 화장실을 이용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단 침입의 혐의를 받아서 경찰에 체포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장에 있던 손님이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찍게 됐고요. 이것을 인터넷에 공유를 하게 되면서 이 해당 사건은 크게 회자가 되었었는데요. 그 SNS상에서 불매운동 그리고 매장 앞에서도 시위까지 일어나는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미국에서 스타벅스의 인종차별의 논란은 큰 분노로 사건이 크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스타벅스 본사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취했을까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는 했습니다. 자, 스타벅스에서는요, 해당 사건이 일어난 한 달 후에 스타벅스는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을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문을 닫게 했습니다. 자, 문 닫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 바로 반편견 교육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해당 매장에 해당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스타벅스의 문을 닫고 반편견 교육을 실시하게 됐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매출 하나로 따지게 됐을 때는 무려 그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161억 원이라는 매출을 포기하는 엄청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이상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매출을 포기하고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 직원을 교육을 시켰다라는 점. 그리고 단순히 이것을 해프닝에서 넘어가지 않고 투명하게 우리 대중들과 소비자들과 소통을 시도했다라는 점, 그리고 적극적으로 위기 관리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아주 훌륭한 위기 관리의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벅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모범 기업은요, 시장에서 꾸준하게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모범 기업이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이 모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자, 지켜보시면 바로 오뚜기라는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시장 점유율도요,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그 이외에도 우리가 기부로 명예회장, 함태호 명예회장님의 기부 있었던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명준 회장님의 상속세 전액 납부라는 모범이 되는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꾸준하게 개발하고 성장해오는 부분, 그래서 고객들에게 항상 집중하는 부분에서 아주 좋은 기업의 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난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해 기획재정부 직원분들에게 피자를 나눠줬었던 1만 판이란 피자를 350판을 함께 나눔을 했었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 브랜드 바로 피자마루가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자, 이 이후에 당일에만 이 피자마루 브랜드는 20에서 40%의 주문량이 폭주하는 등의 높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청와대에서는 당시에 이 피자마루를 선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상생협력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라든지 브랜드 운영과 그다음에 현지화 전략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가맹점과 상생을 지속적으로 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이것을 약속하고 실천하는 업체여서 선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은요, 각 제품보다는 물론 제품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품을 만들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보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에서는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도덕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MSG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MSG가 아니라 ESG죠. 그래서 ESG는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생존 전략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게 ESG 경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계 우수한 기업들과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재무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바로 ESG라는 것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기업에서는 현재 운영 방식을 조금 더 개선해서 좀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제로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바로 ESG 경영으로 우리 새로운 화두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ESG는 과연 무엇이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ESG는 바로 환경보호, 그 다음에 사회공헌, 윤리경영의 세 이니셜을 앞부분을 약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즉, 기업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적인,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 경영, 그 다음에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투명한 경영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경영 방식입니다. 결국 이러한 ESG 경영의 핵심은요, 단순히 우리가 착한 기업으로 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좀 줄이고요, 지속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한 바로 생존 전략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편 우리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원의 통계에 따라 보면은 ESG가 잘 관리되는 기업은요, 아무래도 리스크 관리 수준이라든지 준법 준수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ESG 경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비자 에 대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허울뿐인 ESG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MZ세대, 가치 소비를 반영하는 신조어인데요. 지금의 우리 소비 시장에서 큰 화두로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이 MZ세대의 주변 특징들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미닝아웃이고요. 미닝아웃은 우리가 가격이라든지 품질 이외의 요소를 통해서 개인의 신념을 표출하는 다양한 소비의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가심비는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하는 소비 행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콧인데요. 이것은 구매운동의 불매운동이라는 보이콧의 반대 개념이 구매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돈줄, 돈으로 혼쭐을 낸다라는 의미의 착한 기업에게 돈으로 혼내주자라는 취지로 SNS 등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다양한 구매운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미닝아웃에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요. 미닝아웃이라고 한다면 신념이라는 뜻의 미닝과
그 다음에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의미의 커밍아웃이라는 의미를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소비 운동으로 일종으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사회적 신념만 같은 자기만의 의미의 소비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이런 전통적인 소비자의 운동은 손꼽는 불매 운동이라든지 구매 운동과는 좀 다르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상에서는 바로 이러한 해시태그를 좀 활용을 해서 관심사를 좀 표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를 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거나 바로 슬로건 패션과 업사이클링과 같은 제품을 사용하는 등의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소비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미닝아웃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션 업계인데요. 바로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옷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옷뿐만이 아니라 가방 등을 만들어서 새롭게 재탄생된 제품이 잇따라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플리츠마마라는 회사에서는요, 버려진 페트병으로 가방이라든지 의류, 레깅스 등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주 삼다수 브랜드에서 페트병을 무려 53개를 해서 만든 니트, 립슬릭 자켓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활용품을 통해서 이런 페트병을 통해서도 의류나 이런 것들도 가방 이런 것들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다라고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비건입니다. 자, 이 비건 같은 경우에는요, 2021 바로 뷰티 키워드로 주목을 받으면서 동물성 원료를 주로 많이 사용했었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더 이상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식물성 화장품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명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앞다퉈서 동물성 원료를 일점 포함하지 않은 그런 화장품들을 선보이고 있고요. 화장품 전문점에서도 비건이라든지 환경 친화 브랜드들을 모아놓은 특화되어 있는 존이 따로 생겨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최초의 지금 비건 화장품 같은 경우 바로 멜릭서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화학 제품을 전혀 넣지 않고 식물성 원료만을 사용을 해서 동물 실험도 하지 않은 100% 채식주의 채식주의 화장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화장품을 담는 포장 용기 또한 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요. 국내 최초에서 했던 스킨푸드라는 푸드를 했었던 코스메틱 브랜드죠. 그래서 스킨푸드라는 브랜드에서도 지난해는 비건 라인으로 해서 또 새로운 라인이 하나 더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비건 트렌드로는요, 바로 패션 업계까지 영향을 좀 더 확장을 시키고 나가고 있는데, 동물 가죽을 활용했었던 의류 제품에 대한 문제의식이 화두가 되기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에 유명 패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가죽을 대체할 수 있는 바로 비건 레더라고 해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비건 레더라는 것은 바로 식물성 버섯 가죽을 해서 만든 제품을 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에르메스라는 브랜드에서도 제품을 지금 출시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브랜드에서도 이런 친환경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만드는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속에서도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바로 세제를 리필해서 사용한다. 혹시 여러분들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난해부터 우리 이마트에서는 에코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코 리필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트, 슈가버블, 그다음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서로 협업을 해서
국내 대형마트에서 최초로 선보인 것인데요. 바로 세탁세제라든지 섬유유연제를 리필할 수 있는 리필 자판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용 리필 용기를 가지고 있으면 친환경 세제뿐만이 아니라 섬유유연제들을 충전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일상생활에서 플라스틱의 사용을 좀 더 줄일 수가 있고 환경보호에 좀 더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입니다. 이렇게 미닝아웃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통과 식품 등의 사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미닝아웃을 일회성 이벤트로 우리가 잘못해서 접근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을 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불매운동에 대해서 역풍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제품 기획에서부터 그다음에 제품의 수명을 다할 때까지 더 나아가 수명을 다한 그 이후에도 어떻게 하면 이 재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제품을 출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식품에서도 우리가 비건 바람은 지속적으로 불고 있는데요. 자, 비건이라 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하는 채식주의를 우리 뜻하는 말인데요. 최근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죠. 한국 채식 비건 협회의 통계에 따르게 되면은 국내 채식주의 인구가 10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려 1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조사 기관인 유니브 다보스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요. 우리 전 세계의 식물성 식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한번 살펴봤을 때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8조 라는 규모, 2025년에는 42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비건에 대해서 많은 소비자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하면서요. 다양한 비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풀먼이라는 브랜드에서는 최근 식물성에 지향한 식품 사업 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고 만들어가고 있고, 농심이라는 브랜드에서도 베지가든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좀 본격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쉽게 가까우께서 만날 수 있는 편의점에서도요, 채식을 활용한 간편식이 지속적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기업에서 우리가 식품군에서까지도 비건을 활용한 좀 환경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친환경적인 우리 음식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세계적인 브랜드도 한번 또 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에 있는 P&G라는 브랜드에서는 우리가 세탁 세제로 했었던 그 큐브 형태로 나왔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먹는 챌린지가 이상하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해당 업체에서는 SNS에 해당물을 빠르게 삭제를 하게 되고요. 캠페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챌린지를 멈춰줄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이래서 결과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었고요. 하지만 반대로 위기는 같았지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의 유명한 우유 브랜드인데요. 변제된 우유 판매로 식중독이 일으키게 됐었고요.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은 불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사라진 브랜드들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떠나게 된 브랜드인데요. 일본 유명한 화장품 업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건으로 우리 영업 종료를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유명한 제면 업체인 곳도 국내 브랜드에서 영업 종료를 알리면서 국내 시장에서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수많은 불매 운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매 운동, 갑질 논란으로 회사를 매각하게 되고 매대에서 상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 이외에도 노동자들의 사망이 일어나거나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된다거나 이랬을 때 고객들은 앱을 삭제하고 더 이상 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렇게 하는 부분이 요즘 들어서 좀 유난히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것을 봤더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바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MZ세대의 분포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봤었더니 MZ세대가 전 세계 인구의 무려 63.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이외에도 각 나라별로도 지금 다양하게 MZ세대의 인구가 지금 점점점 넓혀지기 시작하면서 시장의 잠재력을 점점점 넓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는 MZ세대의 위세는요, 소비뿐만이 아니라 노동 측면에서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ESG 경영을 하는 이 시대에서 두 가지 영역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MZ세대는 기업이 우리 표방하는 가치를 보고 이렇게 구매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마존 또한 2030년까지는 기업이 소모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선포하기도 했었고요. 이 결정을 한 배경에는 바로 우리 이 MZ세대의 노조원들의 강한 의지가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비시장의 큰 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바로 이제는 굉장히 모든 기업에서, 모든 업체에서 굉장히 익숙해진 풍경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트렌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요즘 애들을 통 이해할 수가 없다라면서 소통 문을 닫아버린다면 결국에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태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에는 좀 더 살아남기 위해서, 명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는 MZ세대들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들을 우리가 공략할 수 해야 하는 이유와 그들이 선호하는 가치, 그리고 우리 MZ세대의 특성들을 좀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공존하고 함께 나누어 가면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부분까지 겸해서 한다면 회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다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MZ세대는 우리가 밀레니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공존입니다. 그리고 미닝아웃과 공생과 상생, 돈줄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순 제품뿐만이 아니라 제품에 담겨있는, 그리고 제품을 제작하고 만드는 사람들까지, 기업의 문화까지 살피는 그들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MZ세대를 사로잡는 것이 모든 업계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MZ세대를 잡기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호텔업계에서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호텔업계에서 워커힐 같은 경우는요, 2021년 4월에 친환경 호텔이라는 것을 전환하는 것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ESG 경영 호텔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호텔 공식 인증, 친환경 호텔이 되기 위한 공식 인증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새롭게 오픈하는 여러 가지 거에 따라서 지금 인증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호텔을 전환하는데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부분은 플라스틱을 사용했었던 컵도 유리잔으로 바꾸고요. 종이 코스터 같은 경우도 실리콘으로 바꾸고, 포장 용기, 일회용품을 담겨있는 포장 용기들도 전부 다 친환경 소재로 바뀌는 모습, 그 다음에 모두 다 종이 재질이라든지 박스 테이프라든지 왕충제까지 도입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일회용 빨대라든지 포크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비닐봉투나 아이스팩도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만들어지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서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기 위해 우리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여러 가지 우리 소상공인들과 함께 도시락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주는 한 끼 나눔까지 하는 바로 따뜻한 온택트 프로젝트까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외에도 서울 인사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거는 개관 당시에서부터 우리가 목욕용품이라든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회용기에 담아서 제공을 했었던, 그리고 최근에는 조식과 브런치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용기에서 친환경 소재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우리 병뚜껑의 라벨, 용기 등의 모든 포장재를 100% 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포장재를 완전히 사용했었던 브랜드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환경보호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호텔 같은 경우에도 비건 스타일 패키지를 출시하는 것을 보여주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호텔업계에서도 발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 그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바로 MZ세대는 프로슈머, 바로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경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서비스를 이용한다라기보다는요, 고객들은 자신의 생산성, 그다음에 활동성, 문화 지향성이 반영되어 있는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물론 프랜차이즈화되어 있는 공간들보다는 로컬 지향의 소비를 하고 있는 유니크한 장소를 찾는 니즈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또는 우리가 소규모로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더 매력적인 공간을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 MZ세대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본에 대한 규모보다는 우리가 기획 영역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서비스가 그 가치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콘텐츠에 열광하고 있는 우리 MZ세대 같은 경우에는 공간 역시 콘텐츠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자산이라든지 자신만의 생산성, 활동성, 그다음에 문화와 여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소적인 콘텐츠를 바로 소비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MZ세대들은요, 굉장히 유리적인 소비를 중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서비스나 제품 자체에 대해서 마음에 들더라도 제품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그다음에 노동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굉장히 외면하는 그런 사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62%가 공동체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소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착한 소비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67%가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67%의 많은 고객들이 응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실제로 우리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좀 더 다가가야 될지 좀 더 고민해보고 신중을 좀 기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업은요, 위선을 당당하게 빠르게 위주하는 우리 고객들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단순히 보여주기만을 위한 이벤트성 ESG 경영보다는요, 이런 것을 금방 그들의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더 우리가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고객들에게 어필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어설프게 이벤트성으로 다가갔다가는 불매운동의 역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MZ세대들에 대한 특징과 각종 기업들이 MZ세대들을 경향해서 펼치는 다양한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기업에서 명백을 유지하고 꾸준하게 가고자 한다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적응하는 것이 아마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변화를 단순히 따라가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비자들과 과거의 소통,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소통, 마케팅 방식, 그래서 그들이 요즘 소비 트렌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거기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지금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놓치지 않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악플보다 무서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무풀입니다. 네, 그래서 무풀이 악플보다 훨씬 더 무섭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MZ세대들의 눈치만은 우리가 또 보면서 억지로 또 움직일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단순히 정보 취합뿐만이 아니라 정보 취합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재미있는 경험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바로 MZ세대들의 솔직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이고 기업과 소비자가 좀 더 진정으로 다가간다면 서로 함께 윈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면서 진행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불매운동은 우리도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매운동을 우리가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서 나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불매운동을 할 때 나는 왜 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은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진정성 있고 고객들에게, 우리 소비자에게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장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